한강뷰 삼촌이야. 오늘 장 봤어? 코스피가 4% 넘게 빠졌어.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고 반도체가 통째로 무너지면서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하락했어. 근데 이런 날 조용히 신고가 뚫은 종목이 있어. 인바디. 오늘 23% 상승했어. 체중계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무너지는 날에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이거 우연 아니야. 들어봐. 먼저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몰리는 시장 얘기부터 할게. 비만치료제야. 위고비, 마운자로. 한 번쯤 들어봤지? 주사 한 대 맞으면 식욕이 줄어서 살이 빠지는 약. 원래 당뇨약이었는데 살이 빠진다는 게 알려지면서 완전히 다른 시장이 열렸어. 지금 289조짜리 판이 됐고 미국은 성인 8명 중 1명이 한 번쯤 맞아봤다는 통계까지 나와. 유행이 아니라 그냥 새로 생긴 산업이야. 근데 여기서 처음엔 아무도 생각 못했던 문제가 터져. 살이 빠지는 건 맞는데 뭐가 빠지느냐가 문제야. 지방만 빠지면 좋은데 근육도 같이 빠져. 연구에 따라선 빠진 체중의 25%에서 40%까지가 근육이라는 결과도 나왔어.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약을 끊는 순간 예전보다 더 빨리 다시 찌는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비만약을 처방할 때 재기 시작했어. 체중이 아니라 몸 구성을 재. 이번 달에 빠진 3kg가 지방인지 근육인지 확인해야 약을 계속 줄지 정할 수 있으니까. 체중계로는 못하는 일이지. 그래서 비만약이 팔릴수록 그 몸 구성을 재는 기계가 같이 팔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어. 이 수요가 병원에서 안 멈추고 건강검진센터로, 헬스장으로, 스포츠팀으로 넘어가. 약 만드는 회사가 1번 수혜주라면 그 결과를 재는 회사는 판이 커질수록 무조건 같이 커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약은 여러 회사가 경쟁하지만 재는 건 어차피 누가 만들어도 재야 하거든. 그럼 그 기계 누가 만드냐? 인바디야. 이름 자체가 답이지. 우리 다 인바디 재러 간다고 말하잖아. 회사 이름인데 동사가 돼버린 거야. 1996년에 세워진 회사고 2000년에 미국에 첫 해외 법인을 냈어. 지금은 83개국에 깔려 있어. 경쟁 상대가 일본 타니타, 오므론, 지 헬스케어야. 이런 곳들이랑 붙어서 세계 시장 1위를 하고 있어. 미국 오렌지 시어리 피트니스라는 체인은 1400개 매장에 이 회사 기계를 깔아놨어. 우리나라 헬스장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전역 체인 얘기야. 자, 그럼 오늘 왜 23% 상승했냐?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왔어. 숫자 그대로 읽어줄게. 매출 732억,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어. 영업이익 177억, 70% 상승했어. 순이익 145억, 96% 상승했어. 거의 2배야.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게 뭐냐면 매출은 30% 늘었는데 이익은 70% 늘었다는 거야. 보통은 매출이 30% 늘면 이익도 그 언저리에서 늘어. 그런데 이 회사는 이익이 2배 넘는 속도로 뛰었어. 영업이익률이 24%까지 올라온 거야. 그럼 왜 이익만 이렇게 튀었을까? 이게 진짜 스토리야. 원래 이 회사는 해외에 팔 때 그 나라 대리점을 통했어. 중간에서 마진을 떼가는 구조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대리점 안 끼고 직접 하는 걸로 바꿨어. 이걸 바꾸면 처음엔 무조건 손해야. 현재 영업인력 뽑고 사무실 내야 하니까 나가는 돈은 바로 느는데 매출은 천천히 올라오거든. 작년까지 이익이 눌려있던 이유가 그거였어. 그런데 지금 직접 판매 비중이 84%까지 올라왔어. 사람도 사무실도 이미 다 깔아놨지. 이 상태에서 주문이 늘면 늘어난 매출이 거의 그대로 이익으로 떨어져. 몇 년 참고 깔아둔 판이 이번 분기에 숫자로 터진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볼 거냐? 증권가는 이미 목표가를 크게 올려놨어. 상상인증권이 지난달에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75,000원으로 74% 올렸어. 미국 매출만 따로 1,100억까지 본다는 전망도 나와 있고. 다만 오늘 종가가 7만원이야. 목표가 바로 아래까지 이미 올라와 있다는 뜻이지. 5거래일 만에 46,000원에서 51% 상승한 자리라 싸다고 말할 구간은 아니야. 리스크도 짚을게. 비만약 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어제도 화이자가 먹는 비만약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출렁했거든. 그리고 매출 대부분이 해외라 원화가 강해지면 실적이 깎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오늘 실적이 시장에 알려준 진짜 메시지는 인바디가 장사를 잘했다가 아니야. 몸 구성을 재는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거야. 시장이 커지면 1등만 먹는 게 아니라 2등도 같이 먹거든. 그 2등이 셀바스 헬스케어야. 오늘 4.8% 상승했어. 아큐닉이라는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데 2000년대 초 10곳 넘게 난립하던 이 시장이 지금은 인바디랑 셀바스 두세 곳으로 정리됐어. 국내에서 인바디랑 정면으로 붙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야. 오늘 거래대금이 평소에 5배로 튀었어. 근데 여긴 반드시 짚을 게 있어. 인바디랑 차트 위치가 정반대야. 인바디는 신고가인데 여기는 고점 대비 60% 넘게 빠져 있어. 체성분 말고 다른 사업도 같이 해서 실적 구조가 깨끗하지가 않거든. 시장이 커지는 게 확인되면 크게 트일 자리인 건 맞지만 올라갈 때 더 크게 가고 빠질 때도 더 크게 빠져. 그거 알고 봐야 해.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고 오늘 왜 올랐는지였어. 근데 삼촌이 항상 얘기하잖아. 회사 좋은 거 알았다고 끝이 아니야. 좋은 회사인데 이미 늦은 자리일 수도 있고 뉴스는 좋은데 정작 돈은 안 들어온 자리일 수도 있거든. 이제 차트를 까볼게. 7가지 지표를 하나씩 보고 나면 이 종목이 진짜인지 너희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돼. 첫 번째, 거래 대금이야. 오늘 인바디 하루 거래 대금이 약 680억이야. 주가가 오른 건 결과일 뿐이고 그 뒤에 돈이 실제로 얼마나 붙었는지가 진짜 신호거든. 뉴스 한 줄로 오른 종목은 거래 대금이 안 붙어. 관심만 갖고 실제로 사지는 않았다는 뜻이니까 680억이 어느 정도냐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9,437억이야. 회사 전체 가치의 7%가 하루 만에 손을 바꿨다는 얘기지. 비교해볼까? 오늘 코스닥에서 상한가 간 종목 중에도 거래대금 2억, 10억짜리가 수두룩해. 그건 주가만 올라간 거고 돈은 안 들어온 거야. 그런 건 다음날 파는 사람 몇 명만 나와도 무너져. 두 번째, 그럼 이게 평소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냐? 직전 5거래일 평균이랑 비교하면 오늘 하루 거래대금이 약 10배야. 평소 70억 정도 돌던 종목에 680억이 들어온 거지. 절대 금액만 보면 착각하기 쉬워. 원래 하루 500억 돌던 종목이 600억 돌았으면 평소랑 별 차이 없는 거잖아. 반대로 70억 돌던 종목에 680억이 들어왔으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돈이 들어온 거야. 원래 이 종목 보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처음 본 새로운 돈이 들어왔다는 신호지. 9배 넘게 튀는 건 자주 나오는 그림이 아니야. 세 번째, 시가총액이랑 회전율이야. 시가총액 9,437억. 대략 1조 조금 안 되는 회사야. 이 크기가 중요해. 시총 10조 넘는 대형주는 웬만한 호재로 주가가 잘 안 움직여. 반대로 500억짜리 소형주는 조금만 사도 상한가로 튀지만 그만큼 쉽게 무너지고 1조 근처는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확실히 반응하면서도 기관이 들어와 받쳐줄 수 있는 크기야. 그리고 회전율. 오늘 거래량을 실제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로 나누면 10%가 나와. 대주주가 들고 안 파는 물량 빼고 진짜 사고 팔 수 있는 물량 기준이야. 그 열의 하나가 하루 만에 주인이 바뀐 거지. 주주 명단이 하루 만에 크게 갈렸다는 뜻이야. 네 번째, 그럼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제일 중요한 지표야. 오늘 기관이 71,400주를 순매수했어. 외국인도 6,400주 샀고. 그럼 누가 팔았냐? 개인이야. 74,500주를 팔았어. 그림 그대로 읽으면 이래. 개인은 많이 올랐네? 팔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기관이 그걸 다 받아갔어. 그것도 신고가 자리에서 받아갔어. 5거래일로 넓혀도 같아. 기관이 5일 동안 거의 10만 주를 순매수했어. 이렇게 연속으로 사는 건 하루 재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실적 추정치 다시 계산해보고 사는 거지. 외국인은 5일 누적으로 16,000주 순매도인데 8월 4일 하루에만 43,000주를 팔았고 나머지 4일은 다 샀어. 파는 종목이 아니라 한번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는 종목으로 읽는 게 맞아. 잠깐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 이런 종목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오늘도 코스피가 300포인트 빠진 난리통이었는데 그 안에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이 있었잖아.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지금 받아놓고 나머지 지표마저 보자. 다섯 번째, 지금 차트에서 어디쯤 와 있느냐야. 역사적 신고가야. 차트상 가장 높은 자리를 오늘 또 갱신했어. 장중에 73,500원까지 찍고 7만원에 마감했어. 1년 전 최저가가 23,000원이었으니까 1년 만에 3배가 된 거야. 신고가가 왜 중요하냐? 주가가 위로 못 가는 이유는 대부분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비싸게 산 사람들이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기다리면 거기 갈 때마다 매물이 쏟아져서 눌리거든. 그걸 매물대라고 해. 그런데 신고가는 그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야. 이 가격에 산 사람 중에 손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위로 가는 길에 팔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반대로 위에 매물이 없다는 건 아래를 받쳐줄 지지선도 얇다는 뜻이야. 조정 나오면 빠르게 나올 수 있어. 여섯 번째, 이 종목이 섹터 안에서 어디쯤 서 있느냐야. 비만 치료제라는 판을 층으로 나눠볼게. 맨 위가 약을 직접 만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야. 그 아래가 약을 대신 만들어주거나 원료를 대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축에 그 약의 효과를 재고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 인바디가 여기야. 이 자리가 왜 좋냐면 약은 경쟁이 치열해. 어느 회사가 이길지 아무도 몰라. 임상 실패하면 그날로 반토막 나기도 하고, 어제 화이자처럼. 그런데 재는 쪽은 누구 약이 이기든 상관없어. 어떤 약을 쓰든 근육이 빠졌는지는 제야하니까 경쟁의 승자를 안 맞춰도 되는 자리인 거야. 순환매로도 볼 게 있어. 오늘 반도체가 무너졌잖아.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가. 오늘은 실적이 확인된 헬스케어 쪽으로 갔어. 인바디는 그 흐름 한가운데서 실적까지 겹친 종목이었던 거야. 마지막 7번째, 차트가 그리는 모양이야. 이평선 정배열이야. 21선이 61선 위에, 61선이
121선 위에 딱 정렬돼 있어. 이평선은 그 기간에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거든. 21선이 위에 있다는 건 최근에 산 사람이 예전 사람보다 비싸게 샀다는 뜻이고, 그게 계단처럼 쌓여 있으면 추세가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얘기야. 하루 반짝 튀는 종목에선 이 모양이 안 나와. 하나 더,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단 며칠 만에 뚫었어. 팔물량을 다 받아낸 다음에 뚫었다는 건 그 구간 매물은 이미 다 나왔다는 뜻이지. 정리하면 거래대금 680억에 평소의 10배, 회전율 10%, 기관 5일 연속 매수, 역사적 신고가, 이평선 정배열, 하락 추세 돌파. 7개 중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만 이건 지금 사라가 아니라 이 종목이 진짜였다는 확인이야. 이미 5일 동안 51% 올라온 자리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그리고 오늘 영상 끝내기 전에 삼촌이 전에 알려줬던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2개만 보고 가자. 먼저 뉴 파워 플라즈마. 7월 3일 영상에서 8,460원일 때 알려준 종목이야. 그게 오늘 장중에 11,800원까지 갔어. 고점 기준으로 39% 상승했어. 근데 진짜 봐야 할 건 이거야. 오늘이 고점이라는 거. 한 달 넘게 계속 오른 중이고 지금도 10,000원에서 버티고 있어. 두 번째는 SGC 에너지. 7월 22일에 42,300원에 알려줬는데 이틀 만에 56,000원까지 갔어. 고점 기준 32% 상승이야. 지금도 49,000원대라 그때보다 위에 있고, 삼촌이 종목 찍고 끝내는 사람이면 이런 거 안 보여줘. 결과까지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매번 붙이는 거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코스피 300포인트 빠지는 날에도 기관이 조용히 담아가는 종목은 있어. 문제는 그걸 그날 안에 찾아내느냐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 무료야. 받아가서 너희도 직접 확인해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이런 거 한 달에 2-3번만 잡으면 한강뷰 가는 거 어렵지 않아. 가보자고.